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예민수의 인생 토크 예민수입니다. 김진석입니다. 오늘은 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차는 달리는 차인가요? 마시는 차인가요? 마시는 차죠. 예, 마시는 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달리는 차 얘기, 외제차 얘기 이런 거 할 자신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차 얘기할 거고요. 예. 커피도 마시고 있지만 차 얘기를 심도 깊은 또 얘기를 오늘 들을 텐데, 차는 사실은 무슨 차 좋아하세요? 저는 제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커피니까. 네. 그죠? 저도 커피를 즐기기도 하고 또 차도 오랫동안 마셨습니다. 근데 차가 지금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음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통상 그 차와 커피와 그 코코아 이 세 가지가 이제 인류가 최고로 이제 즐기는 세 가지 3대 음료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 차나무 잎을 채취해가지고 우려먹는 차 이야기. 덮고 비비고 말려서 우려먹는 차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사실 차 마시러 많이 가는데요. 근데 차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러 가긴 하는데, 그리고 차에 좀 집중하기는 어려워요. 차 한 잔 마시자. 주로 이제 차보다는 만남, 이야기가 중요한데, 오늘은 차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를 마신다는 행위는 뭔가 우리 사람의 삶 속에서 차라고 하는 거는 주식은 아니잖아요. 차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차 하면 떠오르는 게 잠시 쉬어가는 여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일상에 매몰됐다가 잠시 이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차 한 잔이 주는 여유는 굉장히 활력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차마고도에서 이제 차와 말이 이제 교환되는데, 누군가에게는 또 차가 또 생명을 연장시키는 비타민의 공급 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도자에게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또 다른 이제 음료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앞서 얘기하신 대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매개체로서의 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떤 분은 차의 또 다른 이름이 우정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체로서 우정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인데, 어쨌든 온 인류가 어떤 나라든지 차를 안 마시는 민족은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인류가 이제 즐겨 마시는 것이 차가 아닌가 싶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심오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게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살살 한번 풀어볼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사석에서 하신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차가 정말 좋은 차는 굉장히 비싸서 차를 좋아하다 보면 살림이 거덜난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하신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중국 속담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부자 중에 술을 마시고 망한 사람은 없지만 차를 마시고 망한 사람은 있다. 차 맛을 알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차가 이제 저품부터 이제 극상품까지 굉장히 넓은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홍콩에서 무이차. 무이차. 보이차는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무이산에서 이제 채취한 대형 포차가 25g에 2,500만 원에 경매가 됐어요. 25g에 g당 100만 원. g당 100만 원이네. 엄청난 고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차 맛을 아시는 분들이 차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극상품 차는 마신다. 시중에 나와도 차 맛을 모르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차 맛을 알면 안 되겠다.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집이 거덜나면 안 되니까 그냥 주는 거 정도 마시는 수준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차는 우리가 차 마실 때는 다도 이렇게 얘기하고 다구 세트 이러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용어 단어 가운데 그냥 은연중에 차와 관련했는데 모르고 쓰는 게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다반사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반사.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처럼 일상과 밀접한 그런 어떤 경우가 일어났을 때 그냥 야, 그거 다반사 아니냐. 그런 일은 다반사 아니냐.
하는 것도 그 차 얘기가 거기 들어가 아, 있죠. 차다자에 그 밥 반자를 쓰는 거예요? 네, 다반사? 네. 그냥 뭐 이런 일은 차 마시고 네. 밥 먹는 일처럼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 그 다반사가 그 차가 이제 다구나. 차하고 다 두 가지 의무로 다 이제 우리가 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반사의 그 다가 차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차례를 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차례 지내죠. 조상님을 모시는 일. 네. 근데 거기서도 그 차가 지금 요즘은 뭐 술을 올리고 술이랑 뭐 밥이랑 그렇죠. 반찬이랑 이게 차례들이 네, 올리잖아요. 예. 과거- 피자도 넣고 요즘 많이 그런다 바뀌었는데 그러지만, 그 예전에는 이제 술 대신에 차를 올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차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아, 것이고. 차례가 거기서 나왔어요. 네. 오. 우리 그 종가댁들 보면 그 흔히 이제 그 봉제사 접빙객이라고 해가지고 네. 제사를 모시고 그 손님을 이제 접대하기 위해서 그 집집마다 이제 종가댁마다 이제 가양주를 담가서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술 가양주란 건 자기 집에서 만든 술이죠. 네. 그 종가댁마다 이제 고유의 술들이 있는데 그 술로 대접하기 이전에 차로 대접했다. 그래서 뭐 접빙객을 위한 그 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 얘기하면 그 스님들이 예전에 차 산에 가면 뭐 이렇게 손님 오면 차 접대하고 네. 차와 관련해서 할 얘기들이 좀 있지 않나요? 그 대표적인 얘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스님들이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화두를 잡고 이제 용맹정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끽다거, 끽다고. 네,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나. 어.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아, 끽은 우리가 끼견 흡연할 때처럼 네, 차를 먹고 가거라. 가거라. 끽다고.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뭐 어려운 문제 들머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화두 중에 하나인데 또 화두 공안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1700개 이제 공안 중에 하나가 공안이 끽다거예요. 뭐예요? 그 깨달은 아, 거는 화두. 화두의 화두 또 다른 가운데 말을 이제 하나가. 불교에서 이제 공안이라고 하는데 1700개 공안 중에 하나가 네. 끽다거고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나 거기에 담긴 그 심오한 뜻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또 뭐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예. 차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식구라고 할 때 식구가 이제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식구라고 한다면서요. 하죠. 그러면 같이 차 마시는 사람은 뭐 다구인가? 다구의 차구의 뭐예요? 예. 딱히 뭐 이런 비유적인 말씀을 드리면 네. 한 10년 전에 이제 그 세 잔의 차라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K2를 등정했다가 이제 죽음 상태로 오고 가는 그런 뭐 어려움에 겪었던 그 주인공이 그 K2 그 속해 있는 그 파키스탄의 어떤 마을 그 주민들에 의해서 이제 구출이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그 동네에서 필요한 학교를 뭐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때 이제 촌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 문화를 알고 나서 선의를 베풀어도 베풀어라. 우리가 지금 당신한테 차 한 잔을 제공하는 것은 당신을 지금 이방인으로 상대하고 차를 한 잔 제공하는 것이고 개그로. 네. 두 번째 잔을 마시게 되면 그때는 당신과 우리는 친구가 된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차를 마시면 당신은 가족이다. 가족이 된 이후에는 당신의 아픔과 기쁨을 우리는 함께 할 것이다. 그 이후에 당신의 뜻을 펼쳐라.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결국 이제 그 정리해보면 차 석 잔을 마시면 가족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죠. 네. 차에 담긴 뭐 심오한 얘기가 굉장히 많네요. 네. 저는 그 작년이죠. 우리 저 아들이랑 수환이랑 같이 인도 갔다 왔는데 인도에서 그 짜이, 짜이. 짜이티, 밀크티죠 일종의. 그러니까 밀크티. 약간 저급 밀크티. 네. 그러니까 뭐 영국 사람들은 홍차 좋은 거 마시고 약간 좀 우리도 녹차도 티백 만드는 그 약간 그렇죠, 좀 그렇죠. 남은 거 이런 걸 티백에 넣는 거잖아요. 짜이티가 그런 건데 엄청 달긴 하던데 인도가 좋아서 그런지 짜이티 늘 생각나더라고요. 짜이가. 짜이도 있고 뭐 티벳이나 몽고 계신 분들이 뭐 수유차라고 하는 버터차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루이보스 차라고 나무 열매 줄기로 만든 그 붉은색 차가 있고 뭐 우리 뭐 음료로서 팔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남미에서는 이제 라떼차, 라떼차가 아니고 마테차, 마테차. 네, 마테차가 있고 온 세계에 어느 나라든지 라떼는 요즘 뭐 라떼는 말이야. 그렇죠, 이러면 라떼는 안 돼. 말이죠. 그러면 네. 꼰대스러움을 상징하는 네, 말이기도 네. 한데 그 태양의 차라 그래갖고 마테차. 마테차. 네. 그 막 그 생각 없이 마시는데 그게 다 그럼- 그
생산지가 다 다르구나. 아, 어, 뭐 전 세계 뭐 5대륙에서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차가.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은 차 한 잔이 인생에 주는 네. 의미, 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피해갈 수 없는 시간 한자풀이를 해야죠. 예. 한자풀이. 차는 차 다자죠. 차 다짜죠. 네, 예. 또 한자풀이 해야죠. 지금 차를 그 한자를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위에 이제 풀초변이 있죠. 초두가 예. 있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열십자 두 개 합친 모양새고 그 밑에 이제 사람 인변이 있고, 사람이 있고.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나무목. 그 이제 세 단어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풀어 보면 그 사람 위에 이제 난 풀은 머리카락을 상징한다. 결국 이제 머리가 지향하는 것은 이제 정신이고 영혼이고 하늘을 지향한다고 이제 풀이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목이 밑에 있는데 나무목은 땅에 그 지기를 받아들이는 그 땅의 기운을 받아서 이제 자라는 게 나무 아닙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럼 뭐냐? 하늘과 땅을 영접하는 하나의 과정이 이 차를 마시는 행위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자 풀이를 하나가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풀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열십자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풀처변은 이제 20이 되고 그렇죠. 10실 네, 네. 20. 사람 인변은 이제 8팔자와 같다 그래서 이제 8이 되고 28. 네. 나무목은 이제 열십자와 8팔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곱해졌다는 의미로 80이 되고 나무목은 그럼 그러면 28 더하기 80은 108. 그렇죠. 108이죠. 그러니까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108번의 수고가 뒤따라야 하고 또 108번의 수고가 뒤따른 그 차를 마시는 행위는 108번뇌를 씻어내는 행위와 같다. 그래서 그 차의 어떤 심오함을 그 단적으로 표현한 하나의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차와 숫자를 풀어보니까 또 108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그렇죠. 늘 이제 108 얘기가 108번뇌도 많이 나오는데요. 한자는 참 심오해요. 보면 그 나무의 기운을 사람이 받아서 네. 하늘과 교감하고 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신 세계를 이 풍성하게 하는 그런 게 차다. 이거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선배님이 형님 그냥 푸신 겁니까? 네. 요거는 사실 소설가 한승원님께서 네. 그 풀이하신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분이 네.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다도를 연구하신 초이선사와 관련된 그 초이라는 이제 소설책도 쓰셨는데 네네. 초이선사가 차할 때 유명하죠. 네. 그렇죠. 뭐 동다송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이제 그 차를 예찬을 하면서 그 차의 어떤 전반적인 그 다도의 체계를 정립하신 네. 그 유명한 분이신데 네. 그 부분의 일대기를 이제 소설로 한승원 작가께서 네. 이제 쓰셨고 차에 어쨌든 그 네. 숫자 오액은 바이 한승원 작가도 또 어디서 봤을 거예요. 네. 그렇게 그 지식이 전달되는 거죠. 뭐 레퍼런스를 밝혀주면 정직한 거고 그렇게 흘러 오는 거고요. 와인을 감별하는 사람이 소믈리에인데 소믈리에. 차를 감별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티믈리에인가요? 차믈리에인가? 아, 차를 감별하시는 분은 이제 품명가라고 합니다. 품명가. 품명가. 네. 그 품질 품자에다가 이제 그 명자가 뭐 발그림 그 새싹명자인데 새싹명. 그 새싹이라는 것이 이제 그 차를 의미하기 네네. 때문에 그 차의 품질을 감별하는 사람을 이제 품명가. 그래서 뭐 서양에는 소믈리에가 있다면 동양에는 이제 품명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품명가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이제 품명가 중에 한 분으로 꼽히시는 분이 이제 그 손성구 씨라고 계시는데 예. 이분은 차 한 잔을 마시면 그 차의 출생 연지를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어디서 온 차인지. 그렇죠. 네. 뭐 나라는 물론이고 어느 지역에서 그 자라났던 차를 채취한 것인지 그리고 이게 남쪽에서 태양을 많이 받고 자란 것인지 뭐 이 정도까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차를 이제 재배차가 많다 보니까 그 차에다가 이제 뭐 농약을 뿌렸느냐, 비료를 뿌렸느냐, 아니면 그냥 친환경으로 순수하게 친환경으로 재배를 했느냐 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감별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앞서 이제 소믈리에와 이제 품명가 얘기를 했지만 이 포도주 감별을 하는 것과 차를 감별하는 게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차피 그 어떤 토양에서 자랐느냐,
토양의 문제를 이제 일단 따지게 되고 또 열매가 맺히면 그거에 대한 이제 뭐 향이라든지 빛깔이라든지 색깔,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감별하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가뭄이 들은 해에 채취를 한 것이냐 아니면 이제 기후가 좋을 때 채취를 한 것이냐 그러니까 제작 연도를 이제 그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빈티지라고 하는. 그래서 포도주와 차의 그 유사성이 상당히 그 많은 것 같고. 오래 묵을수록 비싸.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 해차가 좋은 것도 있는데 또 오래 묵어야 더 좋은 차도 있고. 그래서 뭐 보이차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신고 손주가 먹는 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묵힌 차를 또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특정한 세계에 뭐 포도주의 세계가 됐건 차의 세계가 됐건 그 품명가가 있다는 거, 소믈리에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제 감별사가 있다는 거는 그 세계가 그만큼 심오하다, 다양하고 심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선배님은 형님은 그 차 구별할 줄 알아요? 주변 예를 들어서 뭐 빈티지까지 안 해도 이거는 뭐 이건 오룡차다, 이건 녹차다, 이건 뭐 아까 마테차다 그 정도는 구별하시겠네? 그 정도는 살짝 구분할 것 같고요. 네. 그러고 저도 차를 한 15년 이상을 마셨는데 네.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옛날에 술은 좀 감별하셨잖아요. 그 막걸리를 워낙 좋아하셔서 우리 거 옛날에 막물리에 뭐 대충 뭐 어디에 부는 막걸리도 사실은 지역마다 다 따로 나잖아요. 예, 뭐 대한민국에 네? 그러니까. 제가 막걸리 학교를 다닐 때마다 한 800개 정도의 양주장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한 1200개에서 1500개 정도의 그 브랜드로 이제 막걸리가 출시되고 있다고. 요즘은 합니다. 이제 장수 막걸리는 워낙 대중적이고 지평 막걸리 이런 게 꽤 많이. 네. 그 양평 옆에 지평이라 그러세요? 거기서 나오는. 막걸리 얘기는 다음에 한번. 네, 다음에 하시죠. 너무 막걸리 세가지고 네, 소믈리에 하다가 이제 품명가 하다가 이제 옛날 그 소시적에 이제 막물리에 얘기가 나와가지고 거기까지 한 거고요. 네. 차를 마시는 전 세계적으로 차를 마신다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동양권이니까 네. 차를 마시는 문화나 습관이나 차에 얽힌 이야기를 한중일 삼국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한중일이 그 차를 마시는데 상당히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빨리빨리 문화가 있고 중국에는 이제 만만디 문화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차를 마시는 중요한 3요소가 이제 물과 차와 불인데. 그러네요. 예. 불로다 이제 물을 끓여야 되고 끓는 물에 이제 찬물을 넣고 이제 우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금수강산에 물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떠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떠먹다 보니까 이제 그 빨리빨리 문화도 그 좋은 물에서 나왔다고 이제 풀이하시는 분이 계시고 중국 같은 경우는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하더라도 물론 물이 좋은 동네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끓이는 이유가 그게 석회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끓여서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만만디 문화가 나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비교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찌됐든 그 일본과 이제 중국에 비해서 저희 나라가 차가 요즘 많이 그래도 늘었습니다만은 상대적 개념으로 보면은 차를 덜 마시는 경우가 많죠. 종류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일본 애들은 뭐 도시락 문화와 이제 그 저 차 음료가 이제 같이 이제 결합돼서 먹는 식사 형태가 상당히 일반적이고 네. 뭐 음식점에서도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차가 그냥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차를 덜 마시는 이유가 뭔가 물론 차 재배 환경도 녹록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굳이 차를 안 마셔도 될 정도의 좋은 물을 갖고 있다. 그 또 하나가 우리가 그 식사 문화에서 누룽지 문화 있지 않습니까? 네. 누룽지로 이제 숭늉을 끓여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숭늉이 차를 대신하는 뭐 그런 역할도 그 차의 보급을 좀 없지 않아. 중국 사람들은 음식이 기름지기 때문에 이게 그 차를 많이 마신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건 네. 맞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뭐 중국 음식도 뭐 남쪽하고 북쪽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중국 여행 많이 하신 분은 이제 한번 느끼실 텐데 남쪽의 식당을 찾아가게 되면 네. 남쪽을 여행할 때 차가 반드시 나오는데 북쪽에서는 차를 안 주는 집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음식 문화 차이가 좀 남과 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분명히 일본이 있다고 차를 있죠. 많이 마셨나? 일본 들어갔는데 일본 식당 가니까 차를 줬었나? 가물가물한데. 중국은 뭐 반드시 주잖아요. 뭐 일식집에서는 주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온 동네가 다 차제비지는 아니고요. 네. 차도 뭐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경 아래에 있는 그 시즈오카라고 그 후지산 남쪽에 있는 그 동네인데 거기서 재배하는 차가 이제 일본 전체 생산량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죠. 주로 이제 그 동경 남쪽 그리고 이제 규슈 쪽 뭐 이런 데서 차를 좀 재배하는 경우가 네. 있고. 환경이 그러니까 차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렇죠. 환경이라는 거죠. 네. 우리는 보면 주로 남쪽, 우리는 남쪽 지방에서 보성 차밭 유명하잖아요. 그죠? 보성 차밭 유명하고요. 네. 뭐 화계 네. 뭐 이런 쪽도 굉장히 그 차밭이 유명한데 앞서 이제 거론했던 이제 초이선사가 이제 동다성에서 가장 차 재배하기가 좋은 지역이 어디냐? 거기는 화계동이다. 화계장 네. 써 있는 화계. 그렇죠. 거기를 이제 지목을 하셨는데 뭐 앞서 뭐 지적한 대로 거론한 대로 남해 쪽, 그 해남 쪽, 뭐 네. 이런 쪽도 상당히 그 보성 차 재배 적지로 알려지고 있죠. 예. 예전에 저 땅큰 마을에서 그 보길도 갔다 오면서 보성에 한번 들렸어요. 네. 차밭이 우리는 다 산이 돼요. 그러니까 산 주로 저는 제가 가는 데가 그런지 살짝 모르는지. 구릉지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있죠. 평지보다는 땅이 없으니까 평지에는 뭐 논농사 지었겠지. 네. 주로 산에다가 이렇게 맞습니다. 가파르게 해가지고 참나무들이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이 나고요. 오늘은 차 한 잔, 또 차 한 잔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떠나는 여행 이런 주제로 차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매일 마시는 게 차고 오늘도 저 커피 이게 세 잔째인 것 같은데요. 커피뿐만 아니라 차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예, 차를 마시면서 생활 속에 좀 힐링할 수 있을까? 차를 잘 마시는 방법. 네. 마무리로. 뭐 모든 분야가 살짝의 어떤 격식은 좀 필요할 수 있는데 또 격식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본연의 맛을 또 잃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그 뭐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분이 아니시라면 네. 그냥 일상을 잠시 멈추고 쉬어간다는 개념으로 당신이 그 입맛에 맞는 커피가 됐든 차가 됐든 또 차에서도 뭐 녹차가 됐든 보이차가 됐든 우롱차가 됐든 간에 본인 취향에 맞는 차를 즐기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즐긴다는 것은 그만큼 또 쉬는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주변과 이제 소통도 하는 그러한 어떤 뭐 과정으로서 차를 마신다면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누가 상담하러 오거나 뭐 돈 빌려달라고 오면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그 사실은 위로잖아요. 위로도 되고 네. 격려도 될 수가 있고 네. 스스로 한번 돌아봐라는 그런 반어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결국 차는 좀 멈춰 쓰는 시간을 갖는 거네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끓이는 시간도 있고 우리는 시간도 있고 그러면서 좀 화도 달래고 가라앉히는. 네. 오늘은 차 얘기했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가 이제 아까 하나 밀어놓은 게 막걸리 얘기하자 그러니까 그거는 주제는 빼라. 다음으로 이제 빼라고 하셨고 차 가운데 사실 커피 얘기도 커피와 관련된 커피 얘기도 할 얘기가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커피 얘기도 다음 주제를 좀 빼놓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마시는 찻잎을 기반으로 한 네. 녹차나 뭐 이런 홍차 이런 얘기로 해서 우리 인생의 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